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죠? 자, 오늘 이제 151페이지죠. 이 문제 여러분 올해 풀어보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 풀었어요? 아예 풀으셨죠? 풀기는 풀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를 뭐 제끼고 회계 일부를 보진 않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볼 건데 2번 문제가 이제 제목이 표준 종합 원가 계산 그리고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물음 1하고 물음 2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1번 물음 1번은 푸셨을 거예요. 물음 1번은 표준 종합인데 되게 쉬운 내용이어서 1번은 푸셨을 텐데 물음 2번을 못 푸신 분도 계실 테고 물음 2번을 풀었어도 완벽하게 알고선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 혹시나. 그래서 물음 2번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이 문제는. 그래서 물음 1은 이제 간단하게 풀고 물음 2번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목에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안 달아놔도 이 문제는 이제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 및 판매 활동 그리고 원가에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하셔 했는데 실제 생산 자료를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2,000단위 있었어요. 기말 제공품은 3,000단위 있고 단기의 완성품이 15,000단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니까 기초 제품, 기말 제품 판매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왼쪽이 이제 제공품에 관한 자료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품에 관한 자료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단기 완성품 15,000단위가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품하고 기말 제품 가운데 있는 뭐예요? 단기에 이제 착수한 이제 완성한 제품이죠. 완성한 제품 수량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품 1,000개에다가 완성한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그게 이제 15,000개 들어와서 그 중에서 기말 제품으로 2,500개가 남고 판매가 13,500개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물량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한 거고요. 밑에 원가 요소별 표준 원가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250원이고 우리가 이 문제가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문제라고 아예 물음에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게 다 합쳐서 우리가 가공 원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50원, 60원, 90원을 다 합쳐 보니까 이게 200원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추가 자료 보면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랑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다시 말해줬는데 위에 표에서 다 40%, 20%라고 써놨었고 선입선출법을 3번에서 적용한다고 했고 단기 중 공선하고 감선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4번이 이렇게 됐어요. 전기와 단기의 원가 요소별 표준 원가는 모두 동일하다. 이거 중요한 자료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단기하고 전기하고 원가 요소별 표준 원가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문제에 기초 제공품이 있는데 기초 제공품의 단위당 원가도 지금 단기에 설정되어 있는 표준 원가랑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그냥 단기에 이 표준 원가 적용해가지고 기초 제공품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료죠, 그게. 그리고 5번 보면 회계 연도 말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집계한 결과 총액은 230만 원이었는데 실제 제조 간접 원가가 230만 원이죠. 근데 그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 13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230만 원에서 135만 원 빼서 95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자, 원가 차이를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대요. 매출 원가 조정법을 쓰고 있고 제조 간접 원가 차이를 제외한 다른 원가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위에 표준 원가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런 거 이게 표준 원가인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완성품 이제 환산액에다 곱해가지고 표준 원가로 해서 원가 배부해도 그 금액이 실제 원가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7번 보면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700원이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1인당 단위당 1인당이래. 단위당 50원.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100만 원이래요. 자, 이제 물음으로 가보면 물음에서 넘겨서 152페이지 보면 물음 1번이 표준 원가를 반영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첫 번째가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에 대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종합 원가 물어보는 거죠. 종합 원가 계산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2번. 자, 기초 제공품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다 각각 구하라고 했고 자, 3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차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차이는 항상 기초 제공품 속에 우리가 기초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와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 그 두 개의 차이만큼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1번은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딱 읽어보면.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겠다. 자, 1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물음 1번 풀어보면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완성을 기초와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것으로 나눠야겠죠. 우리가 기초제공품이 2,000개 있었고요. 완성도가 40%예요. 그리고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우리가 총 완성한 게 15,000개라고 했었으니까 착수해서 완성한 건 13,000개죠. 기말 제공품. 자, 공소는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바로 기말 제공품 나오죠. 자, 기말 제공품이 3,000개가 있고요. 요거의 완성도는 20%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첫 번째 물음은 1번은 물음 1에 1번은 그냥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니까 종합원가 계산 문제라고요. 재료원가랑 가공원가로 나눠가지고 재료원가, 가공원가 투입에 대한 우리가 가정도 일반적인 가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제공품 2,000개에 대해서 재료원가는 전기에 들어갔을 테니까 단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죠. 가공원가는 우리가 단기에 60%만 들어갔을 테니까 1,200개예요. 그리고 착수해서 완성한 것은 전부 다 들어갔죠. 13,000. 그리고 기말제공품 우리가 3,000개 있는데 재료원가는 3,000개만큼 다 들어갔고 우리가 가공원가는 단기에 20%만 가공했으니까 600개 들어갔을 거예요. 600개.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해 보면 여기 16,000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4,800개. 그렇죠? 자, 1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물음 1에 1번은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물어보는 게 기초제공품 원가부터 시작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이제 기초제공품 원가. 자, 기초제공품 원가는 여기 요 기초제공품이 2,000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재료 원가는 전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0개에 대해서 전기에 우리가 표준원가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표준원가 보면 아까 전에 문제에서 전기와 단기의 표준원가가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기의 표준원가인 그 금액 얼마죠? 재료원가가 250원이었어요. 250원이 이 기초용품의 직접 재료원가라고 250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여기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올해 가공한 게 1,200이니까 전기에는 800개만큼 가공했을 거예요. 800개. 아까 전에 가공원가 다 합친 금액이 200원이라고 그랬나요? 20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기초제공품 원가를 먼저 구해놔야지만 되는데 66만 원이에요. 자, 기초제공품 원가를 먼저 구해야지 선입선출법 하에서 이 기초제공품 원가를 뭐예요? 완성품 원가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원가 먼저 구하고. 두 번째, 단기총 제조. 자, 우리 이런 문제에서 보통 완성품하고 기말제공품만 물어봤지 단기총 제조 원가는 별로 물어보는 얘가 없잖아. 근데 단기총 제조 원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기 이게 다 우리가 투입한 우리가 가공 원가고 이게 재료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16,000 곱하기 250 더하기 여기 뭐예요? 14,800이죠, 그냥 곱하기 우리가 2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단기총 제조 원가는 우리가 696만 원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완성품 원가. 자, 완성품 원가는 선입선출법에서 항상 기초제공품 원가 66만 원 더해준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66만 원 먼저 더해주고 시작하는 거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덕이 완성시킨 건 요만큼이니까 그쵸? 13,000 곱하기 250 여기는 14,200이네요. 14,200 곱하기 200 해서 계산해 보면 완성품 원가가 675만 원. 자, 네 번째 기말제공품. 기말제공품 3,000개 곱하기 250 더하기 600개 곱하기 200 그래서 계산해 보면 87만 원. 자, 물음 1, 2 쉽죠? 물음 3번이 이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기초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랑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 요거 차이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변동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변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초 재고 속에 있는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점원가 계산하고 그리고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더해버리면 이게 그냥 영업이익의 차이죠. 그래서 기초재고는요. 여러분 기초재고가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 까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기초 제공품이 지금 우리가 총 2,000개가 있어요. 2,000개가 있는데 자 2,000개 중에서 여기다 2,000개를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점원가는요. 요거예요. 요거 1,200개 요게 지금 단기에 완성시킨 거고 정규로 치면 800개예요. 800개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전기에 고정 제조 관점원가를 이 기초 제공품에 얼마큼 배부해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800개에 대해서 그렇죠? 요 800개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 제조 관점원가를 배부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800개. 이게 제공품이고 그리고 기말 제품은요. 기말 제품 수량이 몇 개라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에서. 기말 제품 수량이 우리가 기말 제품이 아니지. 기초 제품 수량. 기초 제품 수량이 1,000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0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 우리가 배부율인데 표준 원가로 그 금액이 9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9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16만 2천 원이 나와요. 16만 2천 원. 그리고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기말 제공품에 600개 맞는 것만큼의 고정 제조 관점원가가 배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개 더하기 우리가 기말 제품은 문제에 나와 있죠. 기말 제품 수량이 2,500개라고 했어요. 2,500개. 여기다가 우리가 90원씩 배부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27만 9천 원. 계산해 보면 차감해 보면 이 금액이 11만 7천 원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과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답에다가는 당연히 어떤 게 어떤 거보다 얼마만큼 더 크다 또는 더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이거 뭐예요?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11만 7천 원 더 크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비교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영업이익 크기를.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음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영업이익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큰지도 우리가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물음 2번이 이 문제에서 진짜 어렵고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거 간단한 거여서 사실 물음 1번에 1, 2번은 당연히 맞추는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실수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물음 2번을 틀렸을 거예요. 물음 2번. 자, 물음 2번 내용 보면 자, 표현이 약간 애매해요, 사실 이 문제. 자, X1년에 실제 원가를 반영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근데 사실 논란도 있었을 거야. 실제 원가를 반영하라는 그 표현이 실제 원가 계산하라는 건지, 그렇죠? 실제 원가 계산으로 풀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문제가 처음에 표준 종합으로 하는 거니까 표준 종합으로 해서 표준 원가로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원가로 우리가 원가 차이를 조정하라는 건지 약간 애매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반영하라는 그 표현은 실제 원가로 풀라는 게 아니라 원가 차이를 조정해가지고 실제 발생한 원가를 원가 차이 조정해서 반영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앞에서 아까 전에 그 다른 원가 차이 발생하지 않고 제조 간접 원가에서 거기서만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매출 원가로 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표준 원가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원가 차이를 조정하는 거.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번을 보면 물음 2의 1번을 보면 자, 여러분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 이익과 영업 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지금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원래 이제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변동 원가를 더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 쓰고 있는데 변동 원가 계산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고 전부, 변동, 초변동 안 쓸게요. 일단 초변동 써 그냥 초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실제, 정상, 표준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표준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같이 섞어서 쓰잖아요. 첫 번째 물음 1번은 이 상황만 준 거죠. 실제, 그러니까 표준이면서 종합원가 계산으로 풀라는 거.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정상원가 계산이랑 보통 많이 쓰고 표준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종합원가 계산이랑 합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변동원가 또는 초변동으로 이거 세 개가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원래 원가 계산 방법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인데 변동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자,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우리가 표준 수량 얼마큼, 표준 가격 얼마큼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설정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관점 원가,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 전부 다 표준을 설정합니다. 근데 변동 원가 계산과 합쳐지면 요 중에서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 세 개는 표준을 설정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표준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표준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관점 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넣지 않죠. 제품의 원가로 넣지 않는 것은 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표준 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관점 원가,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는 다 표준을 설정하는데 판관비에 대해서 표준 설정해요? 설정 안 하죠. 표준 판관비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판관비는 무조건 기간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냥 단기에 발생한 것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를 제품의 원가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잖아요.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제품 한 개당 10kg이 들어 그리고 하나당 10원이야. 킬로그램당 10원이야. 이렇게 설정해서 실제 생산되는 수량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가 계산하는 건 여러분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 계산. 근데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우리가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품의 원가에 넣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 표준 설정하지 않아도 표준 변동일 때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는 표준 설정하지 않아도 제품의 원가를 바로바로 그때 생산량 실제 생산량 대입해서 원가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는 표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표준과 변동이 합쳐졌을 때. 이해 가세요? 판관비를 생각해봐. 표준 원가 계산에서 판관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하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자, 표준과 더하기 초변동이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이면 요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치는 거잖아요.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만 요것만 표준을 설정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직접 노무 원가라든지 우리가 변동 제조 관점 원가,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표준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간 비용 처리하니까. 걔들은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 발생한 금액 전체를 빼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관점 원가는 이거는 표준 설정하지 않는다고요. 표준 설정하지 않아.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랑 달리 막 섞잖아. 우리 2차 문제에서는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섞어요. 그래서 표준 종합이면서 동시에 변동이랑 섞어보고 초변동이랑 섞어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변동원가 계산을 섞을 때 우리가 이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 초변동이랑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해서만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얘들은 표준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죠. 막 갸우뚱했을 거예요, 좀. 그래서 1번을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과 영업이익 계산할 때 맨 처음에 원가 차이를 이제 실제 원가를 반영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원가 차이를 어디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조정하자면 문제에서는 매출 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조 간접 원가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그냥 실제 발생액을 기간 비용으로 빼주면 돼. 그러면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배부와 실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원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자, 모든 그 원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에만
원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이렇게 둘이 합치면 실제 발생된 금액을 빼줄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원가 차이 같은 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변동 제조 관점 원가만 원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변동 제조 관점 원가의 원가 차이를 우리가 이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여기 손익 계산서를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게 물음 2번에 1번. 자, 변동 제조 관점 원가 실제 발생된 금액가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그냥 SQ 곱하기 SP 표준으로 우리가 배부한 금액 요거의 차이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실제 발생된 금액이 얼마였죠? 실제 발생된 금액은 아까 전에 전체 금액에서 2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고정 제조 관점 원가가 135만 원 실제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95만 원이래요. 그리고 자 여기 표준 배부니까 우리가 변동 제조 원가 표준 배부액이 문제에서 보면 표준 원가가 60원이었어요. 60원이고 여기에 대한 실제 우리가 생산량이 오면 되는 것인데 이게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아니고 뭐예요? 14,800 환산량을 써줘야 된다고. 그렇죠? 14,800 저만큼 우리가 배부해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14,800이 오면 돼요. 이것도 문제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배부된 금액은 계산해 보면 88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원가 차이 금액은 이게 6만 2천 원 분리해요. 우리가 배부해 준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6만 2천 원 더 많으니까 나중에 변동 원가 계산 손익 계산서 만들 때 매출 원가에 어떻게 주면 돼요? 가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매출 원가에 그냥 가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했으니까. 자, 이제 이 물음 2번이라고 써야 되나? 잠시만요. 자, 다 계속 1번이네.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헌이니까 영업이익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손익 계산서 그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 매출액에서 매출액은 지금 총 판매된 게 13,500개니까 13,5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이 7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945만 원. 자, 그리고 공헌이익하고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동원가를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변동원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매출 원가 부분과 우리가 변동 판관비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매출 원가 부분은 지금 문제에서 변동 매출을 원가가 13,500개 곱하기 문제에서 고정 제조 관점 원가 부분 빼고 나머지 표준 원가 다 더한 게 360원이에요. 그래서 360원으로 해주고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486만 원. 근데 여기다가 판관비 쓰기 전에 좀 밑에서 쓰고 조업도 차이를 이제 조정해 줘야 되잖아. 여기다. 그렇죠? 조업도 차이가 얼마 발생했어요? 6만 2천 원 불리하게 발생했으니까 여기다가 6만 2천 원을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관비에서 발생한 변동원가. 판관원. 자, 13,500개 팔았고. 그렇죠? 판관비가 한 단위당 얼마씩 발생한다고 했죠? 50원씩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5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은 우리가 67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주면 이게 공헌이익이죠. 공헌이익이고 공헌이익이 금액이 385만 3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정원가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고정원가 빼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아까 전에 고정 제조 관점 원가 발생 금액이 실제 발생 금액이 135만 원이라고 했어요. 135만 원. 요거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100만 원 발생한다고 했죠. 100만 원. 그래서 더해보면 235만 원 빼주면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요거 14,800개 요거 쓸 수 있는지 이거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조업도 차이가 여기 매출원가에서 여기 6만 2천 원 우리가 더해준다는 거 이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요 위에 이
360원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뭐뭐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예요. 그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에서는 우리가 원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 제조간접원가에서 발생한 이 부분만 우리가 이 원가 차이 부분만 여기다가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 표준원가가 실제 발생된 금액하고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잖아.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 이제 조정해줄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는 고정원가를 그냥 실제 발생된 금액을 빼준 거죠. 기관원가로. 이거 100만 원도 실제 발생된 우리가 고정 판관비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 금액을 어차피 다 빠졌으니까 실제 금액 우리가 발생한 것을 다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표준을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만 설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준을 하나도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원가만 우리가 표준을 설정하는데 직접 재료원가에서는 원가 차이가 안 발생했어요.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가 차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초변동 원가 계산 푸는 방식대로 풀면 돼요. 여러분 여기 조업도 차이라고 썼네. 이거 조업도 차이가 아니죠. 그냥 원가 차이죠. 죄송해요.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상가 배분인데 왜 조업도 차이라고 썼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매출액은 945만 원 그냥 동일하죠. 945만 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또는 그냥 매출원가 쓰나 다 똑같은 거야. 직접 재료원가만 매출원가로 치는 것이니까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그냥 이렇게 빼주면 직접 재료원가 14,500개 얼마 있어요? 아까 전에 표준으로 우리가 설정한 게 직접 재료원가 250원이었어요. 25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빼주면 이 금액이 3375. 자, 요거 빼준 거 뭐라고 해요? 매출액에서 여기 직접 재료원가 빼준 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또는 현금 창출 공원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빼주면 그 금액이 607500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운영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운영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나머지를 거 빼줄 건데 뭐 빼줄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 빼줄 거고. 자, 제조간접원가 우리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로 나눠서 빼줄 필요 없어요. 합계 금액이 그냥 나와 있거든. 실제 발생한 합계 금액이. 그냥 제조간접원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판관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운영비용 여기서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운영비용 계산할 때 또 실수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다가 꼭 뭘 써줘야 돼요? 이거 14,800개. 14,800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기에 생산한 수량이라든지 판매량 이거 써주는 게 아니고 여기 14,800개.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생산량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완성품 환산량이 14,800개를 가공했잖아. 요거에다가 표준원가 얼마죠? 표준원가가 50원. 요거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요게 14,800개가 실제 가공한 거고 이만큼 가공한 거고 요 50원 뭐예요? 표준원가지만 뭐예요? 표준원가지만 우리가 원가 차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실제 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원가를 그냥 빼준 거랑 똑같은 거죠. 계산해 보면 74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 금액은 아까 전에 230만 원. 230만 원. 그리고 판관비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판관비는 일단 50원 곱하기 13,500개 팔았잖아요. 판매한 거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정 100만 원. 더해 보면 이게 167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영업이익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항상 여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다 넣는 것은 우리가 운영 비용으로 빼줄 때 생산량을 넣잖아요. 근데 생산량을 넣는 것인데 여기선 생산량이 아니고 단기 완성품 환산량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판관비는 단위당 50원씩 우리가 발생하는데 여기다가는 뭐예요? 실제 판매량을 넣어준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변동원가 계산 이제 계산식에서 보면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 많이 한다고 했잖아. 여기는 생산량이고 여기는 판매량, 그렇죠? 여기도 원래는 뭐예요? 생산량이죠. 생산량인데 실제 발생된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빼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 원래 생산량인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종합원가 계산하고 섞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완벽하게 제대로 맞추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추셨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물음 2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요거
표준하고 변동하고 더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 재조원자분과 당연히 우리가 표준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초변당하고 더하면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만 표준 설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표준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두셔야 돼요. 같이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155페이지에 문제 3번 볼게요. 한번. 자, 이거 좀 지울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3번이 이제 변동, 초변동가 계산 다음에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이 뒤에 있는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우리 문제에서 잘 안 나오는 사실 종합예산 파트 있죠. 종합예산 파트에 현금 예산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동, 초변동 물어보면서 우리가 좀 종합예산도 조금 한 문제로 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종합예산을 살짝 물어본 거죠. 자, 문제 보면 X 1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대한은 A 제품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X 1년 중에 15,000단위 생산해서 12,000단위 판매했어요. 영업 첫 해에 X 1년 초라고 했으니까 영업 첫 해에 15,000단위 생산해서 12,000단위 판매했으니까 기초 제품은 없고 기말 제품으로 3,000개가 남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단위당 판매 가격 나와 있고 제조 원가가 쭉 나와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고 자, 밑에 보니까 X2년 자료도 이제 나와요. X2년 중에는 2만 단위를 생산해서 2만 2천 단위를 판매했는데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다른 원가 요소 가격과 판매 가격의 변동은 없었으나 직접 재료 원가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단위당 20원씩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300원이 X2년에는 320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법 채택하고 있고 자, 기말 제품을 제외한 기말 직접 재료라든지 기말 제공품 같은 것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재고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재고 정책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요? 종합 예산에서 많이 나와요. 보면요. 그렇죠? 재고 정책을 뭐 다음 분기 판매량의 뭐 30%를 보유하는 걸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약간 종합 예산 내용을 섞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물음 1번 보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손익계산서. 2번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X2년도 영업이익. 여러분, 물음 1과 물음 2가 달라요. 물음 1은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한 거고요. 물음 2번은요. 영업이익과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각각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란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위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해서 작성한 다음에 그렇게 계산하면 더 편하다고. 물론 손익계산서를 진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해서 작성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구해도 되는데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변동원가, 전부원가 계산에 영업이익 차이 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영업이익 도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기말재고 자산 구하는 것도 쉽고요. 자, 이 문제 물음 1, 2를 이제 일단 중점으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X1년부터 시작해서 X2년까지 제품의 이제 물량의 흐름에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물량 흐름을 실전에서 뭐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물량 흐름을 보면 X1년에 첫 해예요. 그래서 기초 제품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단기 생산량이 있고 판매량이 있죠. 그리고 기말 제품이 있어요. 자, 단기 생산한 게 우리가 15,000개인데 그 중에서 판매를 12,000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3,000개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X2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X2년이면 기초 제품이 3,000개 있고요. 단기에 생산한 게 2만 개를 생산해서 22,000개를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2만 개 생산, 22,000개 판매. 그러면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1,000개겠죠. 자, 이렇게 물량을 일단 파악하고 물음 1번에 보니까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X2년도 영업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음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매출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동 원가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 먼저 계산해 보면 매출액이 지금 판매 가격이 1,500원이고
지금 X2년에는 총 판매량이 22,000개예요. 그러면 22,000개 곱하기 1,500원.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3,300만 원. 자, 변동원가인데 변동원가는 항상 변동 매출원가랑 변동 판관비로 나눠져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변동 매출원가 구할 때 우리가 단기에 판매된 거 곱하기 그냥 단위당 원가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항상 이제 매출원가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기와 단기의 원가가 같으면 그냥 단기에 판매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야.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우리가 기초 제품이 있고 전기의 단위당 원가랑 단기의 단위당 원가가 다르면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으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 제품은 X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초 제품을 보면 기초 제품이 총 3,000개가 있어요. 자, 3,000개 있는데 이 원가가 X2년하고 X1년이 단위당 원가가 달라요. 문제를 보면 아까 전에 X1년 자료가 문제에 쭉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직접 재료 원가 300원, 직접 노무 원가 35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100원. 합치면은 그게 750원이에요. 750원인데 단기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20원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단기에 변동 제조 원가는 770원인데 전기의 변동 제조 원가는 얼마야? 75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 원가에 안 넣을 거기 때문에 고려 안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3,000개는 변동 제조 원가가 750원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단기 제품은 제조는 지금 단기에 생산한 게 2만 개고요. 2만 개는 뭐예요? 재료 원가가 20원씩 상승해서 770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반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기말에 남아 있는 게 총 1,000개인데 이 1,000개는 얼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가 우리 77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이제 빨리 풀려면 기초제품이 없다거나 아니면 전기와 단기의 원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단기에 판매된 수량인 22,000개 곱하기 단가 해버리면 되는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와 단기에 이렇게 직접 구해야겠죠. 이렇게 다 풀어보면요. 변동원가가 변동원가를 제가 매출원가 따로 1,680만 원. 이게 1,680만 원. 여기서 더하고 빼서 계산해보면 1,680만 원이래요. 자, 변동 판관비는 우리가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22,000개 판매했고 단위당 130원씩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286만 원. 그렇죠? 이렇게 빼서 우리가 공원이 구하면 되죠. 공원이 구하면 공원이익이 1,326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고정원가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고정원가 보면 문제에서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우리가 4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그냥 650만 원 한 번에 빼주면 되죠. 650만 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계산하면 계산의 금액이 676만 원. 자, 물음 1번이고요. 자, 물음 2번은 이제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우리가 도출하라고 했지.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만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 풀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전부 원가 계산으로 다시 풀려면.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가 요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인 변동이익에서 시작하는 거죠. 변동이익이 676만 원. 그리고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빼주고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더해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자고요. 그리고 기초 재고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기초 재고가 총 3,000개 있죠? 3,000개 있는데 요 안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초 제품만 있지 기초 제공품이 없어요. 문제에서 재료도
그리고 제공품도 전부 다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공품 있으면 꼭 제공품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긴 그냥 기초 제품만 있는 상황이죠. 기초 제품 3,000원 속에 있는 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구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는 그냥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 450만 원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 3,000개고 밑에 있는 기말 재고는요. 기말 재고는 총 1,000개예요. 1,000개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빼주고 요거는 더해주면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되죠. 밑에 와서 그냥 우리가 450만 원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라고 했고 여기 지금 X 1년에는 생산량이 몇 개예요? 15,000개잖아. 나누기 15,000개. 이렇게 해서 기초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와 기말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 다르니까 각각 계산해야 된다고.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 300원 나오나요? 300원. 여기는 2번에서 450만 원 나누기 이거 몇 개예요? 자, X 2년은 생산량이 2만 개니까 2만 개로 나눠줘야 되죠. 2만 개. 얼마죠? 계산해 보면 225원이 나와요. 이거는 225원.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여기 300원, 225원 넣어보면 이 금액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주고 더해주면 여기 전부 이익이 나오는 거죠. 전부 이익은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6085 000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게 기말 재고 물어봤어요. 자, 기말 재고 물어봤는데 기말 재고는 기말 제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총 1,000개죠. 1,000개인데 뭐예요? 곱하기. 지금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와 있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이거 다 더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770원이라고 했잖아. 770원에다가 더하기 뭐예요? 여기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 225. 그쵸? 이거 더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자,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은 조금 그나마 쉬웠고요. 물음 3번 한번 볼게요. 물음 3번 보면 X 2년도에 단위당 판매 가격 및 원가,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와 총 고정 판매 관리비가 X 3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대한은 X 3년도에 A 제품 23,000 단위를 생산해서 18,000 단위를 판매할 생각이에요. 계획이죠. 그리고 모두 신용으로 판매한대요. 외상 매출이죠. 신용 매출의 75%는 판매한 연도에 현금으로 회수되고 25%는 그 다음 연도에 회수된다고 했으니까 X3년도에는 X2년도 매출액 중에 25%가 들어올 테고 X3년도 매출액 중에 75%가 회수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직접 재료 구입액의 40%를 구입한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자,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발생한 연도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 중 150만 원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해요.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45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감가상각비에 해당돼서 실제로 현금 유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금 회수 및 지급 정책이 영업 첫 해인 X 1년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영업활동에 의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시오. 사실 이 문제가 기초현금을 주고 만약에 기말현금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종합예산에 그냥 현금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현금 예산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물어본 거죠. 여기서 간략하게. 자, 그런 거 뭐 실수만 하지 않고 자료만 잘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보면 자, 이게 물음 3번이죠. 자, 현금 유입은 매출만으로 발생해요. 근데 X3년도인데 X2년도 매출액 중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이 X3년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되는 부분을 봤더니만 X2년 매출분 중에서 일부가 들어오더라 이거죠. X2년 매출은 총 3,300만 원인데 이거 다 외상으로 매출했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 25%? 25%. 25%가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X3년도에 25% 들어온다는 거죠. 25%. 금액 계산해 보면 825만 원.
그리고 X 3년도 매출. 자, X 3년도 매출을 보면 X 3년도는 총 23,000단위 생산해서 18,000단위를 판매한다고 했어요. 18,000단위. 그러면 자, 18,000단위 곱하기 판매 가격 1,500원 곱하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만 회수된다고 그랬어요? 75%만 회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2,025만 원. 자, 이게 현금 유입되는 거 다 정리한 거죠? 이제 현금 유출되는 거 정리하면 되는데 현금 유출은 보니까 자, 맨 처음에 그것부터 계산해야지. 저 재료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 들어갔던 외상으로 매입한 거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X 2년도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게 있는데 요거는 얼마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X 2년도에 우리가 생산량이 총 2만 개였어요. 지워버렸는데 생산량이 총 2만 개였다고요. 생산량이 2만 개였는데 우리가 보면은 재료를 기초 재료도 없고 기말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2만 개를 위해서 우리가 구입한 재료는 그냥 2만 개야. 2만 개. 그렇죠? 그래서 2만 개에 곱하기 얼마죠? 단가가 320원이었어요. 원래 X 1년도에는 300원이었는데 X 2년도에 20원 올라서 320원 주고 구입했다는 거죠. 그중에서 몇 퍼센트? 우리가 60%는 단기에 우리가 외상 대금을 갚는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384만 원. 그리고 X 3년도 외상 매입한 것 중에 40%는 우리가 올해 현금을 준다고요. 근데 X 3년도에 우리가 생산량은 23,000단위예요. 그러면 23,000단위 곱하기 우리가 원가는 똑같게 적용된다고 했고 40%를 우리가 지급했을 때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294만 4천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문제는 상황을 되게 간단하게 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 2만 개랑 2만 3천 개가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근데 종합예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예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종합예산이라는 게 판매량이 결정되면요, 여러분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거 구입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생산량을 넣었지만 생산량 원래는 구입량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구입량을 넣어. 왜냐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거랑 사용하는 건 다른 거잖아. 여기 생산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용량이에요. 사용량. 근데 우린 사용량을 넣은 거야. 근데 원래는 구입량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합예산 문제들은 더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우리가 기말 원재료를 우리가 얼만큼 보유한다 이런 재고 정책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기말 원재료도 없고 기초 원재료도 없으니까 우리가 구입량과 그냥 사용량이 동일해지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생산량을 넣은 것뿐이지 원래 더 어렵게 나오면 기말 재고를 얼만큼 우리가 보유한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뭐예요? 여기 생산량 즉 사용량에다가 기말 우리가 재고 보유해야 되는 거 더해주고 그렇죠? 기초 재고 빼준 다음에 실제로 구입해야 되는 량을 계산한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제 볼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유념 좀 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료원가만 우리가 집계한 거고 노무원가 그냥 전부 다 현금으로 우리가 지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3,000단위고 노무원가가 23,000단위고 금액이 지금 350원이라 했어요. 요거 현금으로 그냥 다 지출될 거예요. 요게 80, 50, 000. 그리고 자, 변동 제조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지금 23,000단위. 곱하기 지금 단가가 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30만 원.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총 450만 원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감가상각비가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비현금성 고정원가. 그렇죠?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고정원가잖아.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거는 현금 유출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발생해서 빼주죠. 그래서 300만 원. 그리고 변동 판관비 고정 판관비만 더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현금 유출로 우리가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변동 판관비는 위에
우리가 생산량하고 상관없는 거죠.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당기 판매량은 18,000개 판매했다고 했어요. 23,000개 생산해서 18,000개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18,000개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그렇죠? 얼마씩 발생한다고 했죠? 18,000개 130원. 그렇죠? 자,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리고 고정 판매 관리비는 200만 원. 근데 고정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는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뭐 고정원가가 뭐 얼마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고정 판매 관리비는 전부 다 현금 유출 수반하는 걸로 우리가 봐서 현금 유출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현금 유입 정리하고 현금 유출 쭉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합예산은 여기다 뭐예요? 기초현금 원래. 그 다음에 요거 유입 더하고 유출 빼가지고 마지막에 기말 현금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종합예산인 거죠. 종합예산의 현금예산. 진짜 짜증나는 그렇죠? 자, 물음 4번 보면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비교해서 초변동 원가 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간략하게 각각 기술하셔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직 머릿속에 못 외우셨다면 그냥 오른쪽 보세요. 유용성 보면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서 경영자가 불필요한 제품 생산을 최소화하고 판매에 집중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이랑 초변동원가 계산이 약간 다른 거예요. 변동원가 계산은 우리가 이 생산량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자가 재고를 우리가 누적시키거나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재고가 늘어나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데 변동원가 계산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누적시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고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아예 재고를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경영자가. 약간 다르죠. 그리고 2번 보면 유용성이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나눠야 되는데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가 변동원가인 것은 확실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한계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직접 재료원가 제외한 나머지 원가 항목들은 가격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면이야. 원래 초변동 원가 계산을 쓰면서도 나머지 원가 항목들도 반영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품의 원가로 직접 재료 원가만 치다 보니까 나머지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이 들어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비용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 보고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 3번 보면 재고를 최소화해서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특별 주문 같은 거 왔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업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가지고 혹시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그거 풀어볼게요.